이번 시간에는 꿈결 브러쉬 사용 방법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우선 꿈결 브러쉬 다운로드를 클릭해주세요. 그리고 브러쉬 43종 다운로드에 화살표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토글 버튼이 열리고요. 꿈결 브러쉬 zip 파일을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요거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아래쪽에 다운로드 되는 모습이 보일 거고요. 다운로드가 다 될 때까지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여기서 내보내기 버튼을 눌러주신 후에 파일의 저장을 선택합니다. 다운로드에 들어오셔서 저장을 해주세요. 파일 랩으로 가셔서 다운로드로 와주세요. 그러면 꿈결 브러쉬 zip 파일이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걸 한번 클릭해 주시면 폴더가 하나 생성되고요. 이거를 눌러서 들어오면 이렇게 브러쉬 세트가 들어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거를 한 번씩 클릭해서 다운로드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저는 워터컬러 브러쉬부터 다운로드를 해서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이거를 그냥 한번 클릭해 주시면 프로크리에이트가 실행이 되고요. 이 상태로 아무런 동작을 안 해서 이게 된 건가 안 된 건가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여기 브러쉬 탭을 눌러주시면 가장 위쪽에 새롭게 다운로드 되어 있는 모습을 발견하실 수 있을 거예요. 가장 위에 없다면 가장 아래쪽에 가서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10개의 파일을 한 번씩만 눌러서 다운로드를 해주시면 됩니다. 먼저 수채화 브러쉬에 대해 설명해 드릴게요. 워터리 포그 브러쉬입니다. 흐린 물 한 개처럼 촉촉하고 부드러운 느낌을 낸 브러쉬고요. 옅은 종이 질감이 보이는 특징이 있습니다. 겹쳐서 칠하더라도 겹쳐진 부분이 레이어링 되지 않고 자연스럽게 블렌딩 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어요. 좀 포근한 느낌을 낼 때 주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먹 바림 브러쉬입니다. 그라데이션을 뜻하는 순우리말 바림을 사용하여 이름을 지어보았는데요. 옅은 색감으로 은은하게 그라데이션 되는 브러쉬예요. 시작 지점이 조금 진하게 나오고 끝으로 갈수록 연해지는 특징이 있고요. 겹쳐서 칠하면 이렇게 연하게 수채화처럼 겹쳐지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펜슬에 힘을 세게 주면 크기가 커지고 힘을 풀어서 그어주면 크기가 작아집니다. 이걸 활용해서 사이즈 조절할 필요 없이 눌러서 크게 칠할 부분 크게 칠하고 좀 힘 빼서 조그맣게 칠할 부분 이렇게 칠해 주실 수도 있어요. 물빛 발자국 브러쉬입니다. 수채화 특유의 물자국이 가장자리에 도드라지는 브러쉬예요. 펜슬을 떼지 않고 계속 색칠하면은 닦아내듯이 연해지는 특성이 있어요. 겹쳐서 칠할 때도 이렇게 투명하게 색이 겹쳐지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겹쳐지지 않게 색칠하려면 계속 브러쉬를 떼지 않고 색을 칠해 주셔야겠죠. 물먹 윤술 브러쉬입니다. 일렁이는 각도에 따라 색이 변하는 윤술처럼 필압에 따라 자연스럽게 색깔이 변해요. 은은한 종이 질감도 함께 들어있는 브러쉬예요. 힘을 세게 주면 연한 색이, 힘을 풀면 조금 어두운 색이 나오고요. 다시 한번 힘을 주면 연한 색, 힘을 풀면 어두운 색이 나옵니다. 이걸 활용해서 좀 단조로울 수 있는 하늘이나 바다 부분을 칠할 때 나는 색깔을 어떻게 정해야 될지 모르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께 좋은 색깔이 변하는 브러쉬예요. 색깔이 변하더라도 너무 드라마틱하게 변하진 않아서 적절하게 잘 어울리는 정도로만 변하기 때문에 이걸 활용해서 자연스러운 그라데이션 혹은 질감 표현을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겹쳐서 칠하면 이렇게 부드럽게 색이 겹쳐지는 걸 보실 수 있고요. 다음은 짙게 물드는 마음입니다. 힘을 주면 짙은 색깔이 나오고 힘을 풀면 연한 색깔이 나옵니다. 그리고 종이 질감도 함께 들어있습니다. 이것 역시 바다나 하늘 같은 부분에 그라데이션을 표현하기에 유용한 브러쉬입니다. 겹쳐서 칠할 때는 이렇게 몽글몽글하게 겹쳐지는 모습을 보실 수 있어요. 다음은 물망초 스머지입니다. 몽글몽글 물망초처럼 색이 칠해지는 게 특징이고요. 힘을 주면 진하게 나오고
힘을 풀면 보슬보슬하게 연하게 나옵니다. 겹쳐서 칠했을 때 색이 유독 진하게 나와요. 저는 꽃잎을 그릴 때 이렇게 중앙 부분에 겹쳐지는 색을 따로 지정하지 않아도 돼서 편하더라고요. 계속 칠하면 점점 더 진하고 어둡게 됩니다. 그래서 색깔을 따로 구할 필요 없이 이렇게 색깔 하나만 지정해서 음영 표현을 해줄 수가 있어요. 다음은 딥 오션 스머지입니다. 바다가 깊어질수록 진한 색을 띠듯이 색이 겹쳐질 때마다 짙은 색깔이 나오는 브러쉬입니다. 바닷속같이 느껴지죠? 이 브러쉬도 힘을 주면 이렇게 나오고 힘을 풀면 연하게 나옵니다. 색을 겹쳤을 때 예쁜 브러쉬이기 때문에 이렇게 깊이를 표현하기에도 좋고 둥근 물체나 과일, 물속 부분에 자연스러운 색을 구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럴 때 이 브러쉬 하나만으로 톡톡톡 터치해가면서 자연스러운 그라데이션 색깔을 구하시면 좀 더 편할 것 같습니다. 질감도 느껴져서 예쁜 브러쉬예요. 다음으로 촉촉 스머지 둥글 브러쉬입니다. 촉촉한 물기를 머금은 스펀지처럼 자연스럽게 색을 섞어줄 스머지 브러쉬인데요. 끝이 둥그렇게 끝나는 특징이 있고 촉촉 스머지 날렵은 끝이 뾰족하게 끝나는 특징이 있어요. 이 스머지 둥글과 날렵은 똑같지만 끝자락만 차이가 난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색을 칠하다 보면은 중간에 이렇게 겹쳐지는 부분이 생기게 돼요. 이거를 좀 자연스럽게 풀고 싶다라고 할 때는 같은 브러쉬와 스머징 툴을 골라주시면 되는데요. 브러쉬에 물망초 스머지를 썼으니까 스머징 툴에도 물망초 스머지를 선택해 주시고 이렇게 블렌딩 해주시면 색이 자연스럽게 섞이게 되겠죠? 이렇게 블렌딩 해주시면 되고요. 같은 브러쉬로 해주는 게 조금 더 자연스러운 블렌딩 효과를 내실 수 있어요. 지금은 딥 오션 스머지고요. 딥 오션 스머지로 이렇게 겹쳐지는 부분을 블렌딩 해줄 건데요. 스머징 툴에 가서 딥 오션 스머지로 바꿔주시고 여기 겹쳐진 부분을 이렇게 부드럽게 문질러 주시면 됩니다. 이거를 너무 세게 하면은 조금 많이 뭉개질 수 있으니까 너무 내가 손에 힘이 세다 하시는 분들은 옆에 있는 브러쉬 불투명도를 이렇게 낮춰주세요. 그러면 연하게 적용이 되기 때문에 힘을 좀 세게 주더라도 자연스러운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손에 맞게 조절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은 속눈썹 스탬프 브러쉬입니다. 안으로 들어오시면 이렇게 여러 가지 속눈썹들이 있는데요. 일단 이렇게 위아래가 세트 구성이에요. 정면 속눈썹 1, 정면 속눈썹 1 이름이 같죠? 그리고 뒤에 위아래인 것만 다른 세트 구성이고요. 여기도 정면 속눈썹 2 위, 정면 속눈썹 2 아래 이렇게 두 가지가 서로 세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반측면 속눈썹 8번 위아래를 써줄 건데 우선 위쪽을 클릭해서 사용해 줄게요. 여기 브러쉬 사이즈 조절을 해주시고 찍어 볼게요. 이렇게 톡 찍은 후에 이동 툴을 눌러서 원하는 위치로 이동을 시켜주셔도 되고요. 그리고 수평 뒤집기를 하면 방향도 바꾸실 수가 있고 그리고 이 초록색 동그라미를 잡고 굴리면서 사용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처럼 이렇게 딱딱 끊어서 회전이 된다 하시는 분들은 스냅 버튼을 눌러서 자석을 해제해주세요. 자석과 스냅이 다 해제된 상태에서는 조금 더 부드럽게 위치 조정, 각도 조정이 가능합니다. 화살표를 다시 누르면 밖으로 나올 수 있고요. 그리고 아래 속눈썹도 찍어줄 건데 중요한 거는 레이어를 하나 추가한 후에다 요 위에다가 아래 속눈썹을 찍어주셔야 이동하거나 변형할 때 편리합니다. 콩 찍어줄게요. 이 정도 사이즈로 두고 이동 툴 눌러서 원하는 위치로 옮긴 후에 사이즈도 좀 조절해서 내가 괜찮아 보이는 위치로 옮겨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초록바 눌러서 이동을 해도 되고요. 여러분이 그린 눈 스케치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 있겠죠. 저는 이렇게 지정해 줄게요.
이동 툴을 눌러서 나옵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그린 눈 스케치랑 딱 맞아떨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여기 조정 탭을 눌러주신 후에 픽셀 유동화를 들어갑니다. 밀기가 선택된 상태로 펜슬로 이렇게 터치를 해서 조금씩 모양을 다듬어 줄 수도 있어요. 마음에 드는 모양으로 다듬어 주시고 조정 탭을 눌러서 나와줍니다. 그리고 위에 속눈썹 레이어도 들어가서 이렇게 조정을 하고 싶으시면 원하는 대로 좀 더 디테일한 조정이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활용해 주시면 됩니다. 속눈썹 브러쉬는 다 세트 구성인데 이쪽에 보면은 한쪽만 이렇게 있는 측면 속눈썹 브러쉬 1, 2가 있어요. 이거는 측면이기 때문에 한쪽만 준비를 해두었습니다. 다음은 포즈 스탬프 브러쉬입니다. 포즈 스탬프 브러쉬도 방금 사용했던 속눈썹 스탬프 브러쉬랑 비슷한 방법으로 활용해 주시면 되는데요. 콩 찍어주시면 되고요. 이걸 너무 오래 찍고 있으면 2번 찍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한 번만 톡 하고 찍어주시면 되고요. 이것 역시 요 이동 툴을 눌러서 초록바를 잡고 이렇게 회전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수평 뒤집기로 방향도 바꾸실 수 있어요. 수직 뒤집기로 이렇게 위아래도 바꿀 수 있고요. 파란색을 잡고 움직이면 크기도 변경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얼굴 스탬프를 찍고 레이어를 추가해서 속눈썹 스탬프를 찍어주면 되는 건데요. 반측면 속눈썹 9번을 한번 써볼게요. 이번에는 얼굴이 좀 작으니까 사이즈도 조금 줄여서 이 얼굴 레이어 말고 꼭 새로운 레이어를 추가해 주셔야 변형이 쉽습니다. 여기에 콩 찍어줍니다. 이동 툴을 눌러서 이렇게 원하는 위치로 딱 맞춰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맞춰놓고 나와주시고 다시 한번 레이어를 추가해서 아래 속눈썹을 선택해서 콩 찍어줄게요. 이동 툴로 사이즈 조절해 주셔서 원하는 위치에 안착시켜줍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쪽 눈은 잘 맞았는데 이쪽 눈이 애매할 때는 줄이자니 여기가 너무 작아지고 늘리자니 또 여기가 한없이 멀어지고 뭐 이런 애매한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 올가미 툴을 눌러주신 후에 올가미를 선택해서 여기 어색한 부분을 이렇게 포함을 해줍니다. 그 다음 회색 점을 눌러서 선택을 하고요. 여기 화살표를 눌러주셔서 이렇게 움직이실 수 있습니다. 늘리거나 돌리거나 다 가능합니다. 이렇게 해서 속눈썹 스탬프를 활용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은 뉴 헤어 브러쉬입니다. 폭신 헤어 베이스를 먼저 한번 사용해 볼게요. 폭신 헤어 베이스는 힘을 줬을 때 두껍고 힘을 빼면 좀 얇게 나오는 특징이 있어요. 이렇게 힘을 줬다 뺐다 함으로써 머리카락을 좀 더 쉽고 빠르게 그릴 수 있는 특징이 있고 옛날 브러쉬랑 차이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기존 헤어 브러쉬 M은 이렇게 가닥만 나오는 특징이 있어요. 좀 섬세하게 그릴 수 있는 그런 특징이 있는 반면에 폭신 헤어 베이스는 밑색이랑 머리카락이랑 같이 칠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폭신 헤어 베이스는 이렇게 생겼고 그 다음 폭신 헤어 가닥 베이스입니다. 폭신 헤어 베이스랑 비교했을 때 조금 더 가닥이 보이는 특징이 있어요. 비슷하지만 이게 좀 더 밑색 위주고 이건 좀 가닥 위주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좀 더 선명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폭신 헤어 베이스 옆에 폭신 헤어 가닥 베이스로 잔머리를 표현해 주실 수도 있어요. 다음으로 엔젤링 베이스입니다. 엔젤링 베이스는 네모난 직사각형 형태로 그려지는 특징이 있고요. 말 그대로 엔젤링을 그릴 때 쓰기 좋은 브러쉬입니다. 그 다음 여린 엔젤링 브러쉬입니다. 엔젤링과 다르게 조금 더 연한 느낌이고 결 표현이 더 들어가 있습니다. 얇은 머리카락 가닥을 그리실 때도 편하고요. 그 다음 잔머리입니다. 잔머리 브러쉬는 이렇게 여러 가닥의 줄이 나란히 나오는 특징이 있고요. 예를 들어서 머리카락 옆에 이렇게 잔머리를 그리고 싶다 하실 때 이 끝자락 부분이 좀 네모나기 때문에 얼굴 라인 옆에 잔머리 같은 것 표현하실 때 좋고요. 끝이 좀 네모나게 끝나는 경향이 있어서
약간 가볍게 커팅된 느낌으로 표현을 하실 수도 있고요. 이 느낌이 싫으시다면 조금 더 한번 말아주시면 자연스러운 잔머리가 됩니다. 이렇게 한번 말아주시면 자연스럽게 끝나고 힘을 좀 세게 주면 이렇게 퍼지듯이 나오고요. 좀 힘을 풀고 그려주셔야 가닥처럼 보이게 됩니다. 봉고데기 브러쉬입니다. 그렸을 때 중앙 부분이 좀 통통하고 끝자락은 살짝 좁고 연하게 나와요. 그래서 봉고데기한 앞머리를 그리실 때 편한 그런 브러쉬고요. 이렇게 아래로 쭉쭉 그리는 것만으로도 고데기한 것 같은 앞머리를 연출하실 수 있고요. 어설픈 끝자락은 지우개로 항상 다듬어 주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앞머리 커팅하듯이 잘라주시면 되고, 이걸 이용해서 할 수 있는 헤어스타일은 뱅헤어 같은 거 연출하실 수도 있어요. 봉고데기를 이용하면 이렇게 자연스러운 웨이브 머리도 쉽고 편하게 그리실 수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결 표현도 되기 때문에 살살 칠해주면서 머리를 한 번에 이렇게 완성을 할 수가 있고요. 중간에 빈 부분은 조금씩 크기를 줄여서 채워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판고데기, 이 머리의 헤어스타일을 한번 그려볼게요. 이건 이렇게 쭉쭉 그리면서 찰랑일 것 같은 스트레이트 헤어를 그려주시면 좋고요. 위로 올려보겠습니다. 많이 위로. 전체 모양을 신경 쓰면서 이렇게 생머리를 만들어주고, 얼굴 라인 주변에는 조금 더 부드러운 머리카락으로 표현을 해주고, 그리고 얼굴 뒤편에도 머리를 넣어줄게요. 얼굴 뒤쪽에도 머리카락을 좀 넣어주고, 이렇게 하면 아까랑 좀 분위기가 많이 다르죠? 좀 밝은 색깔도 넣어서 엔젤링도 만들어줄 수 있고요. 이 터치 몇 번만으로 헤어스타일을 예쁘게 표현하실 수가 있습니다. 생머리인 거랑 곱슬머리인 거랑 좀 차이가 나죠? 브러쉬 2개가 있으니까 우리 다양한 헤어스타일을 연출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알아볼 브러쉬는 글리터 브러쉬입니다. 콕콕 주근깨 브러쉬부터 알아볼게요. 우선 주근깨를 그릴 때 쓰는 브러쉬니까 색깔을 좀 갈색 계열 위주로 사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스르륵 지나가면 자연스러운 주근깨가 완성이 되고요. 원하시는 농도에 맞춰서 조절해 주시거나 사이즈도 조금 조절해서 사용해 주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윤슬 글리터, 화이트 색상에 놓고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윤슬 글리터는 스르륵 지나가면 물결이 일렁이면서 반짝반짝 빛나는 것 같은 그런 반짝이들이 스르륵 같이 나와요. 이것도 사이즈 조절 원하시는 대로 하면서 필요한 부분에 이용을 하시면 되고요. 사이즈를 좀 작게 하면 이렇게 띠처럼 나오기 때문에 이걸 활용해서 리본을 그리실 수도 있고 목걸이처럼 연출을 하실 수도 있어요. 저는 여기 목도리 쪽에 사용을 해봤고요. 그 다음 여린 글리터를 선택해볼게요. 여린 글리터는 특징이 퍼지면서 연하게 글리터가 들어가는 걸 보실 수 있어요. 되게 작고 고운 입자의 글리터이기 때문에 이런 메이크업한 부분에 활용하시기에 좋고요. 반짝이는 섀도우를 바른 것 같은 효과를 주실 때 편리합니다. 그리고 넓게 퍼지는 글리터도 있습니다. 넓게 퍼지는 글리터는 이 입자들의 간격이 좀 넓어요. 여린 글리터랑 비교하면 여린 글리터는 약간 색감이 있고 고운 느낌이라면 넓게 퍼지는 글리터는 이렇게 위에 있는 것처럼 점들의 간격이 좀 더 넓은 특징이 있습니다. 넓게 퍼지는 컬러 글리터, 이거는 색깔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 색깔은 여러분이 조절을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색깔을 설정한 거에 따라서 이렇게 색이 달라지니까 원하는 느낌으로 연출을 해주실 수 있어요. 흰색이랑 같이 섞여서 나옵니다. 그리고 컬러 글리터도 있습니다. 컬러 글리터는 조금 더 다다다닥 모여있는 느낌의 반짝이풀 같은 그런 글리터고요. 요거는 액세서리를 표현할 때도 좋고 레터링으로 장식을 하고 싶으실 때 이걸 활용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아래에 거는 은하수 글리터입니다. 은하수 글리터는 컬러 글리터랑 비슷한데요. 이게 컬러 글리터고 위에 게 은하수 글리터예요. 컬러 글리터보다 은하수 글리터가 좀 더 자잘한 입자고 이렇게 은하수가 모여있듯이 한 줄로 반짝이들이 모여서 나옵니다. 저는 은하수 글리터를 활용해서 이렇게 털이 복실복실한 반짝이 털 리본 장식 같은 것을 그리면 예쁜 것 같아요. 그 다음으로 샤인과 샤인 글리터가 있는데요. 우선 샤인은 이렇게 하나만 톡 나오는 거예요. 아래에 있는 샤인 글리터는 반짝이의 간격이 랜덤하게 나와요. 와다다다 반짝이를 여러 개 찍고 싶다 할 때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터치 몇 번으로 나는 반짝이를 많이 넣을 거야 라고 하실 때는 샤인 글리터를 쓰시고요. 나는 포인트 되는 부분에만 딱 반짝이를 넣어줄 거야 하면은 샤인을 써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은 드리미 글리터인데요. 드리미 글리터는 조금 더 몽환적인 느낌의 반짝이가 여러 개 함께 나오는 브러쉬입니다. 그리고 반짝 글리터는 좀 더 선명하고 더 반짝이는 느낌의 별이 나오는 브러쉬고요. 드리미 글리터보다는 좀 더 선명한 반짝이가 나와요. 그 다음에 나란히 반짝이 글리터도 있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나란히 별 모양이 나오기 때문에 헤어 장식 같은 거 그려주실 때 괜찮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해서 만들어 봤고요. 목걸이 같은 거 이렇게 간단하게 그려줄 때도 활용하시기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이렇게 단독으로 하나 사용하고 싶을 때 나란히 반짝이 글리터 브러쉬를 써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스타 글리터가 있어요. 스타 글리터는 이렇게 별빛이 뾰로롱 나오는 글리터고요. 레인보우 스타 글리터는 색깔이 나오는 레인보우 글리터인데 흰색으로 두고 사용하면 그냥 하얗게 나오고요. 좀 다른 색을 선택해서 사용해 주시면 이렇게 비슷한 계열의 색상이 한두 가지 같이 섞여서 나오게 됩니다. 좀 진한 색을 선택을 하시면 훨씬 더 극단적으로 색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스파클입니다. 깔끔한 느낌의 반짝이고요. 가장 반짝였으면 하는 부분에 톡 찍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샤인 스파클은 샤인하고 비슷한데요. 샤인 브러쉬가 일자로 똑바르게 서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같은 모양인데 똑바로 세워서 쓰고 싶을 수도 있어서 이렇게 똑바른 버전도 추가를 해보았습니다. 네, 글리터 브러쉬는 여기까지고요. 다음은 깃털 브러쉬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선 브러쉬가 조금 종류가 늘어나 있는데 똑같은 브러쉬가 이렇게 4가지 버전으로 베리에이션 되어 있어요. 4가지 한 세트고 여기 부드러운 깃털 한 조각 L, L-2, R, R-2 이렇게 있는데 L은 레프트, 왼쪽용 깃털이고요. 이 깃털이 한번 뒤집혀 있는 모습을 L2로 표현했어요. 그리고 아래에는 오른쪽용 브러쉬고 이거를 계속 수직 뒤집기, 수평 뒤집기 기능을 써서 할 수도 있지만 그러면 굉장히 번거로우니까 아예 이렇게 만들어 놔서 어떤 방향에서도 사용하실 수 있게 해놨고요. 이 그림에다가 날개를 한번 만들어 줄게요. 우선 저는 뭉툭한 베이스 깃털을 이용을 해줄 건데 색깔을 좀 줘서 여러분이 보실 수 있게 해볼게요. 이렇게 톡 크게 찍고 살짝 기울여서 아래쪽에 날개도 이렇게 순차적으로 찍어주시고 크기 조절도 해주셔야 좀 더 예쁜 날개를 표현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조금 더 줄여서 이런 식으로 해주고 이런 거 좀 더 섬세한 깃털로 어색하지 않게 이렇게 찍어주면 귀여운 날개가 되죠?
이렇게 활용을 하시면 되고, 화면을 돌리지 않으면 계속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나오니까 일부러 이렇게 같은 방향으로 하려면 이렇게 활용하시면 되고요. 나는 부채꼴로 하고 싶다 하면은 화면을 이렇게 돌려가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날개뿐만 아니라 머리 장식에 쓰기도 좋아요.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이렇게 하나 톡 찍고 돌리고 톡 찍고 이렇게 톡 찍고 이런 식으로 약간 백조 장식처럼 이렇게 꾸며주실 수도 있어요. 다양한 방법으로 깃털 브러쉬를 활용해 주시면 좋겠죠? 그리고 여기까지는 다 스탬프 브러쉬라서 톡톡 찍으면 사용하실 수 있는 거고요. 밑에 3개는 연속 깃털이에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브러쉬는 이렇게 주르륵 연속으로 나와서 옷에 트리밍 장식으로 활용해 주시면 옷이 좀 더 따뜻해 보이는 효과를 줄 수 있어요. 그리고 머리 위에다가 이렇게 그려서 머리 장식으로도 그려줄 수 있고 어디든 활용할 수 있는 연속 포실포실 털 브러쉬고요. 그리고 밑에 있는 거는 연속 깃털 브러쉬예요. 아까보다 조금 더 날렵한 그런 깃털 표현을 할 수 있고 왠지 좀 더 깔끔한 느낌이 있어서 2개를 이렇게 비교해서 내가 어떤 모드를 내고 싶은지에 따라서 바꿔서 사용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밑에 있는 거는 연속 컬러 깃털 브러쉬예요. 이거는 이렇게 그렸을 때 같은 흰색이지만 약간 색깔이 어느 정도 나오는 그런 컬러 깃털 브러쉬고요. 핑크 계열로 바꾸면 그 계열에 어울리는 여러 가지 색이 함께 나오는 그런 컬러 깃털 브러쉬입니다. 조금 빠르게 그려주시면 이렇게 뾰족한 모양을 낼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한 올 한 올 깃털을 표현하실 수도 있습니다. 옆에 있는 거랑 이거랑 좀 느낌이 다르죠? 여러 가지 버전으로 여러분이 원하는 느낌을 내주시면 되고요. 도장 브러쉬보다는 조금 더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 수 있어서 좀 더 편할 것 같아요. 체인 브러쉬입니다. 스파클 체인 브러쉬부터 확인해 볼게요. 스파클 체인 브러쉬는 컬러 버전이랑 모노톤 버전 이렇게 2가지가 있어요. 스타 체인 브러쉬도 이렇게 모노톤 컬러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스파클 체인 컬러 버전입니다. 색을 흰색으로 정했을 때도 띠 부분의 색은 흰색인데 메달의 컬러가 조금 들어가죠. 색을 다른 걸로 바꿔보면 띠 색깔이 내가 지정한 색으로 나오고 그거랑 어울리는 메달의 색깔이 나옵니다. 그리고 모노톤 버전은 메달이랑 끈이랑 같은 색으로 나와요. 같은 색으로 통일해서 쓰고 싶을 땐 이거를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스타 체인 컬러 버전입니다. 흰색을 지정해 주었지만 띠는 흰색이고 메달은 색깔이 들어갑니다. 다른 색으로 해줄 때는 이렇게 어울리는 색으로 들어가게 돼요. 모노톤 스타 체인입니다. 이거는 모노톤으로 메달과 줄의 색깔이 같고요. 색을 바꿔주면 이렇게 또 동일하게 메달이랑 줄 색깔이 같이 나와요. 하트 체인은 모노톤 버전 2랑 모노톤 버전, 컬러 버전 2, 컬러 버전 되게 많아요. 이게 차이가 뭐냐면 일단 모노톤인 거는 메달과 줄 색깔이 같이 나온다는 뜻이고 컬러 버전은 메달과 줄 색깔이 조금 다르게 나온다 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모노톤 버전 기본은 줄 부분에 구멍이 뚫려 있고요. 모노톤 버전 2 요거는 줄 부분에 이렇게 색이 채워져 있어요. 줄에 구멍이 있으면 모노톤 버전이고 이렇게 색깔이 채워져 있으면 모노톤 버전 2입니다. 하트 체인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체인 줄에 색이 칠해져 있는 버전 2와 줄에 색이 채워져 있지 않은 기본 컬러 버전 이렇게 2가지가 있어요. 이름이 헷갈리시면 그냥 이 아이콘을 보고 파악해 주시면 한눈에 보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라운드 체인 브러쉬입니다. 라운드 체인 브러쉬는 간단하고 심플한 체인이고요. 그리고 체인 브러쉬는 조금 더 얇고 동그란 형태의 체인 브러쉬예요. 2개가 비슷한데 라운드 체인 브러쉬가 좀 더 두껍고 체인 브러쉬가 조금 더 얇은 버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레이어링해서 같이 활용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런 체인 브러쉬들은 어깨끈 그릴 때도 활용하기 좋고요.
간단한 목걸이 장식을 그릴 때도 활용하기 좋습니다. 다음은 액세서리 브러쉬입니다. 퍼 브러쉬는 연속으로 털을 그리기 쉬운 브러쉬고요. 이렇게 의상에 활용하실 수도 있어요. 앙고라 털 복실복실한 느낌을 쉽게 연출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퍼 브러쉬로 이렇게 헤어 장식을 그려주시는 것도 귀여운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진주알 브러쉬인데요. 저는 이렇게 화이트로 놓고 사용을 해볼게요. 이렇게 스르륵 지나가는 것만으로도 진주알을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목걸이 같은 거 그릴 때 편하실 것 같고요. 저는 실핀 같은 거 그릴 때도 이 브러쉬를 자주 사용해주고 있습니다. 활용도는 굉장히 다양한데요. 어깨끈으로 사용하셔도 되고 크게 키워서 이렇게 귀걸이로 만들어주셔도 됩니다. 그 다음은 리본 브러쉬입니다. 리본 브러쉬는 주의하셔야 할 점이 주색과 보조색을 같이 지정을 해주셔야 하는데요. 지금 주색은 핑크색으로 설정이 되어 있고 보조색이 회색으로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렸을 때 회색이 나오게 됩니다. 색상 탭에서 보조색을 클릭하고 원하는 색을 지정을 해주세요. 저는 빨간색으로 보조색을 해놓고 주색을 분홍색으로 해볼게요. 이렇게 누르고 다시 나갔다가 색상 탭을 들어가 보면 이 위에 동그란 부분에 선택된 색깔이 주된 색깔이고 옆에 있는 게 보조색이에요. 그래서 지금 빨간색이 주된 색깔이고 연한 핑크색이 보조색인 이 상태에서는 어떻게 나오는지 볼게요. 보시다시피 빨강이랑 핑크가 섞여서 나오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힘을 주면 보조색인 핑크가 나오고 힘을 뺐을 때 주색인 빨간색이 나옵니다. 그리고 핑크색을 선택해서 핑크가 주된 색이 된 상태로 이렇게 위에 핑크가 선택되면 핑크가 주된 색이 된 거예요.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면 핑크가 이쪽으로 간 걸 볼 수 있죠? 이렇게 헷갈리신 분들은 나갔다 들어오시면 됩니다. 나갔다 들어왔을 때 왼쪽에 있는 색이 요거랑 같아지고 이 두 가지 색이 주된 색깔이란 뜻이고요. 옆에가 보조색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지금 아까랑 위치가 바뀌었으니까 어떤지 한번 볼게요. 힘을 줄 때 빨간색이 나왔고 힘을 푸니까 핑크 계열이 나오다가 이렇게 빨간색으로 끝이 나게 됩니다. 근데 아무래도 빨강의 영향이 커서 핑크는 거의 느껴지지 않고 있네요. 주색과 보조색을 설정하는 것만으로 다양한 리본의 색깔을 구현하실 수 있고요. 예쁘게 표현하려면 주색에 핑크색을 했으니까 보조색에도 비슷한 조금 어두운 보라색을 써서 해줄 건데 나갔다가 들어와서 확인을 해보면 보라색이 주색이 돼 있고 연핑크가 보조색이 돼 있죠. 저는 이 연핑크를 눌러서 주색으로 만들어 주었고요. 색상 탭을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면 이렇게 세팅된 걸 확인하실 수 있어요. 연핑크가 주색 그리고 보라색이 보조색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려주게 되면은 이렇게 탁한 색깔이 나오고요. 이 두 개를 바꿔주면 이렇게 바뀌었죠? 바꿔주면 연핑크색이 나옵니다. 내가 쓰고 싶은 색을 보조색으로 넣어주면 원하는 느낌을 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친구들의 색을 좀 더 밝게 해서 리본 머리끈을 그려주면 좋고요. 리본 브러쉬랑 트위스트 리본 브러쉬 그리고 트위스트 리본 브러쉬 불투명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이것들의 차이는 리본 브러쉬 같은 경우에는 가로로 그렸을 때 꼬인 듯한 느낌이 나고요. 세로로 그리면 그 느낌이 좀 덜해요. 그래서 리본 브러쉬는 가로가 좋고요. 트위스트 리본 브러쉬는 가로로 그렸을 때는 덜 꼬인 느낌이고 세로로 그렸을 때 꼬인 느낌을 내실 수 있어요. 여러분이 원하는 방식으로 이용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 트위스트 리본 브러쉬는 약간 투명한 느낌으로 색이 칠해지고요. 밑에 있는 불투명 리본 브러쉬는 좀 더 커버가 되면서 불투명하게 색이 올라갑니다. 머리 장식할 때 쉬폰 리본처럼 하고 싶다 하시면 트위스트 리본 브러쉬 기본 버전을 써서 좀 흐릿한 비추는 듯한 느낌을 활용하시면 되고요. 깔끔한 게 좀 더 좋으신 분들은 불투명 리본 브러쉬로
좀 더 깔끔한 리본을 연출해 주실 수도 있어요. 이번에는 스티치들을 한번 볼게요. 이중 스티치는 크게 보면 이렇게 두 줄이 한 번에 나오는 스티치고요. 스티치는 일자로 한 줄만 나오는 스티치. 요 도톰한 스티치는 좀 더 굵은 선으로 나오는 브러쉬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 활용도는 옷을 그릴 때 봉제선 옆에 스티치 자국을 주면은 그림의 밀도를 좀 더 높일 수 있어요. 그림을 좀 더 밀도감 있게, 좀 더 복잡하게 그린 것처럼 보이게 하려면 이렇게 스티치 브러쉬를 활용해 주시면 되고요. 이중 스티치는 이런 느낌으로 나오고 그냥 스티치는 이렇게 깔끔한 느낌으로 나오고요. 옷의 종류에 따라 달라질 것 같아요. 지금 옷 같은 경우는 되게 얇은 소재잖아요. 옷에 좀 붙는 정도로 얇은 느낌이기 때문에 굳이 이중으로 탄탄하게 박을 필요가 없겠죠. 그러면 이런 기본 스티치를 사용해 주시는 게 좀 더 잘 어울릴 것 같고요. 그리고 도톰한 스티치는 너무 스티치가 얇아서 안 보이는 게 나는 싫다 하면은 이렇게 도톰한 스티치로 좀 더 티가 나게 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그려놓은 그림에는 이 도톰한 스티치가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너무 얇아도 잘 안 보이니까 저는 이런 느낌이 마음에 드네요. 이렇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은 망사 브러쉬입니다. 이거는 이렇게 격자 무늬가 자연스럽게 나오는 브러쉬고요. 이런 망사 스타킹 입은 모습을 그릴 때 사용하면 편리한 브러쉬인데요. 이렇게 떼지 않고 그려주시면 간단하게 망사 스타킹 느낌을 연출해 주실 수 있어서 이렇게 하고 주변만 살짝 지워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망사 스타킹은 항상 끝자락에 밴딩 처리를 해서 좀 더 자연스럽게 연출을 하실 수 있어요. 마감 부분도 깔끔하게 지워주시고 간단하게 느낌을 연출하실 수 있겠죠? 소프트 체크 브러쉬입니다. 이거는 겉에 가장자리가 부드럽게 나오는 체크 패턴 브러쉬고요. 밑에 있는 거는 좀 더 잔잔한 체크가 나오는 브러쉬입니다. 글씨를 써주시거나 이렇게 귀엽게 글씨를 쓸 때 사용해도 예쁘고요. 이렇게 클리핑 마스크를 해서 옷의 패턴을 바꿔주시는 용도로 활용해도 좋습니다. 아래 치맛단에만 이렇게 하면은 투피스 입은 것처럼 변경할 수도 있고요. 여러분이 원하는 느낌대로 의상 표현을 할 때 좋겠죠? 다음은 유리 장미입니다. 유리 장미는 좀 투명하게 나오는 장미 액세서리인데요. 톡 찍어서 원하는 방향으로 돌려서 이렇게 장식에 활용해 주시면 좋습니다. 톡 찍는 것만으로도 그림의 분위기를 한층 업그레이드 시켜줄 수 있겠죠? 약간 투명한 느낌이어서 그림 전체적인 분위기를 해치지 않게 그렇게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빛나는 달 브러쉬를 써볼게요. 이거는 톡 찍었을 때 주변이 좀 빛나는 느낌이 있어요. 영롱하게. 그래서 저는 이걸 귀걸이로 활용해주면 예쁠 것 같아서 이렇게 귀걸이를 만들어줘 봤습니다. 그 다음에 흐릿한 달도 있어요. 이렇게 배경이 좀 심심하다 할 때 흐릿한 달 브러쉬로 좀 저 멀리에 떠있는 달을 연출을 해주시면 좋겠죠? 그리고 얘를 복사를 해서 두껍게 만들어주시는 것도 좋아요. 그 다음은 빛나는 나비입니다. 배경색을 어둡게 바꿔놓고 흰색을 사용해서 찍어주면 이렇게 빛나는 모양으로 연출을 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얘를 이렇게 올가미 툴로 감싸서 크기도 조절해주시면 좀 더 생동감 있는 나비를 연출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세히 보면 더듬이까지 있을 거는 다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나비도 있어요. 그냥 나비는 좀 반짝이가 덜하고 날개 부분만 약간 흐릿하게 표현해놨어요. 또 이렇게 또렷하게 활용하실 수도 있고 옷에다가 그려서 무늬처럼 활용을 해주셔도 돼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그리고 벨벳 리본입니다. 벨벳 리본은 찍었을 때 리본이 바로 나오는 브러쉬고 간단하게 헤어 장식을 그려줄 수도 있겠죠? 그냥 위에 그렸던 리본보다 좀 더 디테일한 리본이 됐습니다. 벨벳 리본하고 벨벳 리본 2, 벨벳 리본 3 이렇게 있는데 벨벳 리본은 휘어진 모양이고
벨벳 리본 2, 3가 같은 모양이에요. 위에 거는 좀 연하고 밑에 건 좀 진합니다. 연한 버전으로 이렇게 톡 찍어주면 뒤에가 살짝 비쳐요. 이 진한 버전은 약간 불투명해서 연한 버전보다는 좀 더 또렷하게 표현이 되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림 스타일에 따라서 두 가지로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은 포슬포슬 연필 리본이에요. 이거는 톡 찍으면 연필로 그린 것 같은 리본이 바로 나오는 브러쉬고요. 밑에 거는 같은 연필 재질의 장미입니다. 장미 같은 경우에 저는 좀 연하게 해서 크기를 줄여서 옷에 무늬로 활용하면 너무 예쁘더라고요. 잔잔한 꽃무늬 같은 거 연출하고 싶을 때 옷에 무늬로 한번 활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잔잔한 꽃무늬 연출하고 싶을 때 그럴 때도 좋아요. 마지막으로 포슬포슬 연필 하트입니다. 하트를 뿅 찌르고 있는 화살이 있고요. 얘도 크기를 좀 줄여서 요거는 좀 어깨 라인 같은 데 놓고 미니 타투처럼 이렇게 연출해주는 것도 귀여울 것 같아요. 네, 액세서리 브러쉬를 이렇게 살펴봤고요. 다음은 아웃라인 브러쉬입니다. 오버레이 아웃라인 T 그리고 B 이렇게 두 가지가 있고요. 구름 아웃라인, 그냥 아웃라인이 있습니다. 이 아웃라인 브러쉬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설정을 하나 해주셔야 하는데요. 동작 탭에 가서 설정 탭으로 옵니다. 그 다음 여기 유동적인 브러쉬 크기 조정이 이렇게 활성화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버튼이 활성화되어 있는 채로 오버레이 아웃라인 브러쉬를 사용해 볼게요. 브러쉬를 사용했을 때 테두리가 같이 나오고 색깔도 동시에 채워지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반대로 유동적인 브러쉬 크기 조정이 꺼져 있으면 이렇게 테두리가 잘 나타나지 않는 모습을 보실 수 있어요. 오버레이 아웃라인 T는 이 겉에 있는 선이 좀 더 얇게 나오고요. B는 좀 더 두툼하게 나오는 특징이 있습니다. 색상을 지정하실 때도 왼쪽에 있는 주된 색깔이 테두리에 나오게 되고 오른쪽 보조 색깔이 속에 채워지는 색이 됩니다. 색깔 한번 바꿔볼게요. 테두리 색을 보라색으로 하고 여기 속에 들어가는 색을 하늘색으로 해볼게요. 보라색을 눌러서 주된 색깔로 지정을 해주시고 다시 확인해 보시면 동그라미에 선택된 색깔이 주된 색깔이에요. 하늘색을 누르면 하늘색이 주된 색이 되는데 이 위치가 안 바뀌어서 헷갈린다 싶으면 다시 나갔다 들어오면 이렇게 왼쪽에 주된 색으로 지정된 걸 보실 수 있어요. 저희는 보라색을 해줄 거니까 보라색이 주된 색으로 설정되어 있는지 보고 이렇게 한번 그어주면 테두리에 주된 색이 들어가고 보조색이 안쪽에 채워지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케치를 할 때는 테두리의 색깔을 정해주고 안에 들어갈 색깔을 정해주신 후에 테두리의 색을 지정하고 팔 부분에 끈을 하나 그려주려고 합니다. 팔 부분에 있는 리본 장식 같은 거를 그려줄 때도 편하게 그리실 수가 있고요. 속에 있는 색을 바꾸고 싶다 하실 때는 색을 지정해서 이렇게 쭉 끌고 놔주시면 속에 색깔이 채워지는 걸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아웃라인 브러쉬가 좋은 거는 이렇게 크로스해서 그림을 그려도 하나의 스케치로 뭉쳐지기 때문에 굉장히 편해요. 속에다 색깔만 넣으면 채워지니까 되게 편하겠죠. 이렇게 적용이 안 되는 브러쉬는 밑에 있는 아웃라인 브러쉬인데요. 이렇게 크로스를 했을 때 겹쳐지지 않는 특징이 있어요. 각각 칸마다 다르게 색을 채워서 표현하고 싶다 하실 때는 앞뒤 관계 같은 걸 주실 때 이렇게 좀 다른 색을 채워넣고 싶다 할 때는 이 브러쉬를 사용해 주시면 편리하겠죠? 그 다음은 구름 아웃라인입니다. 구름 아웃라인은 스르륵 지나가는 것만으로도 구름을 만들어주는 편리한 브러쉬예요. 만약에 이렇게 색을 끌어다 놨는데 전체로 다 퍼진다 할 때는 여기 위에 뜨는 채우기 계속을 한번 누른 다음에 화면을 터치해서 왼쪽으로 스와이프 해주세요. 그래서 인계값이 0이 되도록 해주시고 다시 한번 색을 채워 넣으면 이렇게 쏙 들어가는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펜슬 브러쉬입니다. 얇은 연필 브러쉬는 기본적인 펜슬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모로 다듬어진 연필은 조금 더 납작한 모양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레인보우 색연필은 여러 가지 색으로 변화하는 브러쉬고요. 레인보우 브러쉬는 파스텔 톤 색깔을 선택해 주시면 이렇게 파스텔 톤으로 무지갯빛이 나오고, 진한 색을 선택해 주시면 이렇게 채도가 높은 브러쉬를 사용하실 수 있어요. 포인트 질감 색연필은 언뜻 보면 그냥 평범한 색연필 브러쉬일 텐데요. 얘는 활용도가 있습니다. 하이라이트 부분을 표현할 때 너무 어색하지 않게 자연스러운 하이라이트를 넣어주실 수 있어요. 코에 이렇게 하이라이트를 주면서 질감 표현을 동시에 할 수도 있고요. 눈동자에 사용해 주셔도 좋습니다. 눈물샘 반짝이는 부분이라던가 눈동자 끝자락 이런 부분을 조금씩 사용해주면 반짝이고 진주빛 나는 그런 효과를 주실 수 있는 그런 브러쉬예요. 색깔이 좀 있는 채로 사용을 해주면 조금 더 몽환적인 느낌의 하이라이트를 그려줄 수 있어요. 완전 화이트도 좋지만 가끔씩은 이렇게 색깔 있는 하이라이트도 시도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브러쉬 사용 설명을 마치겠고요. 후원에 참여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더 멋진 브러쉬와 더 멋진 그림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노력하는 언니니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언니니였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